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3월 23일 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보면 또 혼조세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크게 하락하진 않았고 코스닥 무려 8거래일 상승 이어갔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 둘 다 1000개 넘었고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았었고요.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개인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 투자만 매수를 했죠. 연기금의 매도는 또 4거래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만 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샀는데 금융 투자가 300억, 연기금이 260억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의 5거래일째 지속되는 매수 눈에 들어옵니다. 코스닥 8거래일째 상승이고요. 900 회복하고 나서는 연일 거래대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야곱 어느새 950 위에 올라와서 950을 지켜내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는 모습이지만 미중 갈등 경계감 지속 및 유럽 봉쇄 조치 강화 등으로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양호한 수출 발표 및 중국 증시 상승은 긍정적인 요인이었고요. 지수는 제한적인 등락을 보인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커지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자체 배터리 셀 생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약세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큰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전력은 예상과 달리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는 소식에 4.76% 하락했죠. 반면 포스코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 완화 소식에 5.2% 상승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영업부문과 투자부문의 분할 합병 이슈로 21.8% 상승했습니다. 웹젠과 위메이드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확산에 따른 게임 산업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했고요. 이와 같은 좀 차별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 환율은 상승 출발했지만 한국 수출 호조 소식 등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나스닥 1.2% 흐름 좋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1.7% 아래로 내려오면서 레벨이 낮아지고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도 안도감을 찾았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다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등지에서 벌인 대규모 3차 임상시험에서 79%, 80%에 가까운 증상 예방률을 기록했다는 소식 역시 긍정적이었죠. 중증 증상 예방 효과는 100%에 가까웠고요. 100%에 달했고요. 또한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문관들이 이번 주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도 투심 개선 요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프라 법안 규모가 좀 낮아져서 축소돼서 한 2조 달러 수준이지 않겠냐 했는데 3조 달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금리가 안정을 찾자 대형 은행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 이날 국제결제은행이 주관한 세미나에 토론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관련된 언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세미나 주제가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사도 좀 나온 거 보신 분 계실 텐데 파월 의장은 현재 가상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했으며 의회의 승인을 비롯한 광범위한 지지 없이는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월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는 주택 수요는 여전하지만 주택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해서 예상을 하회했고요. 애플이 2.8%, 마이크로소프트 2.4%, 인텔이 2.9%, TSMC가 3.1%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2.3% 상승한 반면 니오는 1%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 아스트라제네카가 4% 상승했고요. 그리고 카니발이 5.1% 하락했고, 엑슨모빌, 보잉, JP모건 등 모두 하락했습니다. 로블록스와 쿠팡도 약보합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뭐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니고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터키 중앙은행 총재의 갑작스러운 해임 소식에 터키 리라화가 달러화에 대해 무려 15% 크게 하락한 것이 투심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역시나 미국에서 진행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좋게 나온 거 긍정적이었습니다. 혼조세를 결국에 보였다는 거죠. 중국 상해 증시 1.1% 상승한 것이 전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어제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추가 유동성 공급 의사를 밝혔었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11개월 동결한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최근에 좀 금리를 좀 올리려는 경향을 보여서 중국도 좀 올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동결한 거죠. 그렇죠? 안도감을 줄 수 있었고요. 유가는 유럽 코로나19 우려에 0.2% 상승했고, 금 가격은 증시 강세 등에 힘입어서 오히려 이제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오늘 의회 연설들이 많습니다. 미셸 보만 연준 이사 연설이 있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요. 또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하원 증언 있고요. 또 레이얼 브리네드 연준 이사는 두 곳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존슨 레드포 소매 판매 지수, 2월 신규주택 판매, 3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 지수입니다. 이틀 연속 음봉 나왔고 3거래일째 이제 양봉 나오면서 5일선 회복한 건 아니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고요. S&P 500 5일선 부근까지 회복하는 모습, 21선은 조금 더 좀 상승 각도를 키우려는 모습이기도 하고 흐름 양호했고요. 나스닥 5일선 회복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양봉 보인 점 좋아 보이고요. 5일선 회복했고 60일선도 회복했고, 이제 하락하는 21선마저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볼 것 같습니다. 라고 어제 10분 아침 시장에서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갭상승 하면서 5일선 부근으로 갭상승하며 시작했고 흐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의 고점이 3100포인트 수준이어서 3100포인트에 올라서냐, 아니면 최근에 좁은 등락 박스권 좀 보이냐, 뭐 이런 상황인데 흐름 견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전일 10분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오늘만 보셔도 오늘 밤도 뭐 연설이 많구나 라는 거 확인하셨는데,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나, 뭐 그거 있고, 또 이에 따른 금리 변화가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가운데 지수는 큰 반등도 없이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고 있고, 또 동시에 종목들의 편차가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의 피로감도 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고점이 벌써 2달이 지났어요. 1월 11일인가 그래요.
몇몇 대형주들도 고점도 1월 10일 전후고, 그러니까 벌써 2달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고 큰 반등 없고,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이 좀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그리 크지 않은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연기금의 5거래일 매수가 유입되면서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코스닥의 경우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되고요. 종목들의 차별화가 좀 크긴 해도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종목들도 적지 않다는 거 참고하셔야겠죠. 인프라 법안 규모도 축소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점차 경제 정상화, 회복되는 경제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역시 화이팅이고요.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